온타리오주에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9월 9일까지 온주에서 적어도 1,016건의 백일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최근 5년까지 평균은 1년에 단 98건이었는데 올 들어 급증하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역대 가장 많은 2012년 1,044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6월까지 확진 사례는 470건이었습니다. 이를 감염자의 많은 사례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100일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9월 16일 기준 11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와 이전과 비교해 3배 급증했습니다. 또 성인 1명이 숨졌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인이 숨지는 건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100일의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온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퀘벡과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등 동부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고 온주와 동부 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 들어 지금까지 13,716건이 발생한 퀘벡주는 요즘도 매주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122건이 발생했고 엘버타주에선 445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100일에가 급증하는 이유는 현재 분석 중이라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확산된 백신 접종 거부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 때문에 100일에를 초기에 진단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00일에는 심각하고 심한 기침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100일에는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영아는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100일의 백신을 접종하고 18개월에 추가 접종하며 유년기 후반과 청소년기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과 임산부도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의사들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감기와 독감, RSV와 같은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 모두는 접종 시기가 되면 서둘러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규모를 줄여 이사할 곳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80대 노부부는 26년 동안 3층짜리 주택에서 듀플렉스로 이어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그새 2만여 달러를 들여 내부를 고쳐서도 낙상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사를 가고 싶지만 마땅한 집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요즘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대다수 노인들은 집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없어서입니다. 시니어 옹호단체는 노인들이 지역 서비스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려면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니즈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런 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고령자 친화적인 설계가 시급하다고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문턱은 없고 안전한 손잡이가 있으며 조리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이동 보조 장치로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집 등을 말합니다. 단체는 이런 집이 시니어나 장애인 등에게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거주민 모두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022년 캐나다 노인의 40%가 장애가 있고 15세 이상 캐나다인의 27%가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온주 건축법은 신규 주거 건물의 15%에 대해서만 일부 접근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접근성 설계 프로그램을 설계해온 한 업체는 실제로 추가 비용 없이 시니어 맞춤용 유닛을 만들 수 있었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토론토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고서에서 장애인과 시니어의 친화적인 유닛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와 은퇴 세대가 규모를 줄여 이동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을 찾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이지만 사용량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만 줄였는데도 직장 생활이 더 행복하고 의욕은 넘쳤으며 생산성도 증가했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직장인 278명을 4그룹으로 나눠 스마트폰 그룹은 개인 사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줄였고 스포츠 그룹은 매일 신체 활동을 30분 더 늘렸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 두 가지를 조합했고 네 번째 그룹은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그룹과 두 가지를 조합한 그룹은 시행 일주일 만인데도 업무 만족도와 동기부여, 일과 삶의 균형, 정신 건강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또 업무 과중과 휴대전화 사용 문제도 줄었습니다. 이들 그룹에 운동을 더한 그룹까지 변화를 준 그룹에서는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제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리학 기록 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45분경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사고 현장인 덤밀로드 인근 반홀 애비뉴와 오시어 크레센트에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어제 오후 5시엔 브램튼 브랜스콤과 리멤버런스 로드 근처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5세 소년이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필 지역 경찰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자 브레이크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SUV와 픽업 트럭 3만 8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과 2024년형 캐딜락 에스칼레이드와 에스칼레이드 ESV, 2023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1500, 2023년과 2024년형 쉐보레 타호와 서버번 1500, 2023년형 GMC 시에라 1500, 2023에서 2024년형 GMC 유콘과 유콘 XL 모델로 사측은 이번 결함으로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서 제동 성능이 저하되고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측이 10월 28일 해당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데이트해 줄 예정이며 이 밖에도 해당 차주는 딜러십에 예약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전역의 내린 비는 오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방 환경성에 따르면 내일은 약 25에서 30mm의 비와 내우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이며 수요일에도 비올 확률은 70%로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비는 내리진 않지만 구름이 가끔 끼고 낮 최고 기온은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따뜻하며 밤엔 13도까지 떨어지고 이후 9월 마지막 날까지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는 내일까지 구름이 낀 날이 많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수요일부터는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육청이 다음 달 고등학교 한국어 학점반 개강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024-2025 고등학교 한국어 학점반은 10월 19일에서 내년 5월 24일 사이 주말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교육청 소속 한인동포
고등학교 교사진이 진행하며 온주에 거주하는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다방면으로 접하고 신규 등록을 포함해 레벨을 나누어 진행됩니다. 교육청의 평생교육 외국어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토론토 교육청 웹사이트 링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교사는 한국 문화가 대세인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참여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2세에서 3세 한인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2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1999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25년 동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왔으나 글씨 인식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시대에 맞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개선 방향을 토론한 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며 실제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변경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제강점 때인 194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방 후인 1950년대부터 시민증과 도민증을 사용했고 이후 1968년 도입된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3차례 디자인 등의 변화를 거쳐왔습니다.